요즘 계속적인 전기차 관련주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전기차의 배터리 및 전기차 배터리의 주요 구성 요소를 생산하는 저평가 유망 탑 기업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탑 기업들을 살펴보고 그 산업 분야에서 저평가 기업을 찾아보려 했는데요. 현재 전 세계 배터리 제조사들은 대부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나 나스닥에 상장돼 있지 않더라고요. 현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CATL도 중국 증시에 상장, 2위가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이 기업은 LG화학에서 전지 부분을 분할해 설립된 것인데요. 현재 기업 공개 IPO 작업에 돌입하고 상장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여 LG화학을 살펴보니 3위에 있는 파나소닉과 마찬가지로 이 두 기업 다 핑크 커런트 인포, 즉 핑크쉿에 상장돼 있었습니다. 핑크쉿은 미국 OTC 마켓에 속해 있으며 브로커를 통해서만 매수 가능한 주식이어서 일반 매수는 어렵고 정보도 거의 공개되지 않습니다. 파나소닉 같은 경우 냉장고, 밥통, TV 등 일반 가정 전자기기 등을 주로 생산하기 때문에 이 산업 분야를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내구 소비재로 사용할 수도 없고, 삼성 SDI도 시킹알파에서 보면 비공개로 되어 있어서 이번엔 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봤습니다. 먼저 야후 파이낸스와 인베스터 플레이스 등의 웹사이트를 통해 2021년 전기차 배터리 관련 유망 기업들 기사를 물색 후 여기에서 많이 겹치는 주요 기업들을 시킹알파에서 추적해봤습니다. 기사에 나온 기업들을 정리해서 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보시다시피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중 겹치는 기업들을 찾아봤는데 오렌지색으로 표기된 기업들이 모두 기사에 등장한 기업들이고 노란색은 두 기사에 언급된 기업들입니다. 자, 일단 두세 번씩 언급된 기업들을 모아서 시킹알파, 평점, 주가, A개수 등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연두색은 불리시, 초록은 강력한 불리시고요. 여기서 모두 다 다루기엔 시간이 없다 보니 세 개를 정해 보았습니다. 일단 베리 불리시인 에널시스, 그리고 불리시 중 현재 가장 주가가 낮으면서도 A개수가 많은 리튬 아메리카 콜과 베이를 다루고요. 그리고 주황색 표시가 된 세 기업들은 세 기사에서 다 언급이 되었고 조사를 해보니 어느 정도 좀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리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시킹알파 평점이 저조해도 중요성이 예감되므로 마지막에 잠깐씩만 언급을 하고 가둬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시킹알파를 토대로 각 기업마다 시킹알파 퀀트 평점 순위, 기업 소개, 기업 퍼포먼스, 매출 대비 이익률, 성장성, 모멘텀, 발류에이션, 어닝스 등 100개 지표 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른 회사들을 보면 전기차 배터리 생산업체도 있는가 하면 리튬, 니켈 생산 및 판매 기업들이 있습니다. 많이들 아실 수 있겠지만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 좀 설명드리면 1회만 사용 가능한 1차 전지와 달리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지는 2차 전지라고 불립니다. 방전 후에도 다시 충전해 반복 사용이 가능한 배터리로 전기차 이외의 휴대폰 등 신재생 에너지의 핵심적인 기능을 하죠. 배터리 구성 요소는 양극, 음극, 전해핵, 분리막인데 양극재와 음극재 사이의 전해질을 통해 리튬이온이 이동하면서 생기는 전기적 흐름에 의해 전기가 발생해요. 리튬이온 전지는 다른 배터리에 비해 가볍고 높은 에너지 밀도이며 고용량 고효율이 구현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2차 전지들 중 가장 각광받고 있습니다. 양극에 사용되는 물질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니켈도 많이 사용됩니다. 에너지 밀도를 높게 가져갈 수 있어 양극재의 니켈 비중이 높을수록 배터리 성능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양극재는 전체 전지의 가장 큰 43%의 비중을 차지하고 전기차 한 대에 필요한 배터리는 휴대폰 3000대에 들어가는 용량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튬 수급 문제는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베리블리시인 월스트리트 평점 4.5점의 애널시스 먼저 보겠습니다. 전체 주가 그래프를 보니 2008년 금융위기, 2011년, 2017년 그리고 코로나 때 하락을 했지만 전반적으로 상향선을 그리고 가며 있는 듯 하네요. 현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퀀트 평점은 2.53으로 낮지만 시킹알파 분석가들의 평점은 4점으로 불리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널시스는 2000년에 설립되었으며 펜실베니아주 리딩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승용차, 트럭, 5G 네트워크, 군용 차량, 항공우주, 미사일과 무기 관련, 태양열 에너지, 의료 관련 등에 필요한 배터리 파워 공급 솔루션, 산업용 배터리, DC 전력 제품 등을 제조, 마케팅 및 배포합니다. 이 회사의 주력 사업은 차량 엔진 배터리와 트럭 및 승용차 시장과 항공우주 배터리 관련입니다. 이 배터리들은 파워세이프, 데이터세이프, 허컬, 제네시스, 어디시 등의 브랜드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매출은 미세하게 오르락내리락하고 EPS도 비슷하네요. 발류에이션, 성장성, 매출 대비 수익률, 모멘텀 전반적으로 C이고 어닝스로 D로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만 EV 에빅타 보면 14.25
IPO로 현 시가총액으로 기업을 샀을 때 14년쯤 뒤부터 이익 창출을 시작하니 엄청 나쁘지는 않아 보이네요. 이 점수가 같은 산업 분야에 있는 경쟁 기업들 점수에 기준하여 상대적 평가로 매겨지는 것이라 점수가 더 낮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별로 점수는 안 좋은데 왜 이렇게 불리시인지 시킹알파 분석을 좀 볼까요? 먼저 지난 7월 코닝이라는 회사와 5G 관련 파트너십을 맺고 가격 저하 및 5G 전달 속도를 높이는 제품 생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스몰셀과 5G 구축망 관련인데 이 스몰셀이란 전송 파워와 운영 범위가 작은 소규모 무선 접속 장비로 저전력으로 운영돼 유지비가 일반 기지국보다 저렴한 특성으로 과거에는 통신이 잘 되지 않는 경계 영역에 설치해 매크로셀의 보조 역할을 하는 장치였지만 최근엔 대용량 데이터 수요가 있는 곳에 설치해 데이터 전송 속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며 대형 기지국을 효율화하는 것보다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적게 들어 5G 시대를 위한 교량으로 불리는 기술입니다. 이 스몰셀 관련 사업은 향후 5년 동안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분석가는 관련 사업에 들어간 에널시스가 앞으로 좋은 성장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다양한 분야에 발담그고 있으면서 20년 이상 된 경험을 통해 배터리 파워를 공급했으니 회사가 자동차 배터리 부분도 좀 더 다른 기업들보다 차별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다음으로 리튬 아메리카는 이름대로 리튬을 채굴하는 리소스 자원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리튬 퇴적물을 탐사합니다. 리튬 생산국은 오스트레일리아, 칠레, 차이나, 아르헨티나 순으로 리튬 가격은 런던 금속 시장이 주도하고 있는데요. 이 기업은 주로 아르헨티나 주주위에 위치한 코차리 올라우주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네바다주 북부 험볼트 카운티에 위치한 테커패스 리튬 프로젝트에 100%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튬 아메리카는 2007년에 설립되었으며 캐나다 밴쿠버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점수는 모멘텀 A+로 지난 9개월간 636% 상승했네요. 어닝스 B로 좋은데 발류에이션 매출 대비 수익률이 D-로 아주 안 좋습니다. 블리시 최근 기사 살펴보면 네바다주 테커패스 리튬 광산이 최근 정부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하네요. 이 광산에 투자자를 찾게 되면 주가가 치솟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회사가 리튬 생산 최대 기업이 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리튬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넘치는 상태이긴 하지만 향후 전기차 시장의 성장 속도에 맞추기 위해서는 리튬 배터리 수요가 공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므로 리튬 주식은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리튬 관련주 주가가 치솟고 있는 가운데 고평가된 리튬 기업들은 조정이 올 것이지만 이 사업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장기적으로 보고 가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분석가분이 저도 동의하는 좋은 말씀을 하셨네요. 베일은 1942년에 설립되었으며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본사를 두고 브라질과 전 세계에 제강 연료로 사용할 철광석을 생산하고 판매합니다. 이 회사는 철광물, 염기금속, 석탄 부분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데요. 베이스 메탈 부분은 니켈과 그 부산물, 구리, 금, 은, 코발트, 기금속 등을 생산 및 추출합니다. 석탄 부분은 금속 및 열석탄을 추출하여 판매합니다. 전체 주가 그래프를 보면 2008년 5월에 30불까지 갔는데 아직 고점 회복이 안 되었네요. 매출 계속 상승하고 있고 발류에이션 매출 대비 수익률 A로 좋고 나머지도 어닝스 빼고 좋아요. EV 에빅타가 8.11로 좋습니다. 블리시 기사 하나 보면 계속되는 철광석 수요로 인해 이 회사의 매출이 상승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운동이 전 세계를 휩쓰는 시기에 당사의 석유 관련 사업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결정이 아주 지혜로웠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세 기사에서 모두 언급된 오렌지색으로 표시된 세 기업을 살펴볼까요? 이 세 기업은 현재 전 세계 리튬 공급 회사 탑3 기업들입니다. 1위가 알버말, 2위가 SQM, 3위가 리벤트인데요. 알버말은 세계 최고의 리튬 생산 업체 중 하나로 광업에서 전기자동차 및 모바일 장치용 배터리 생산까지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일찍부터 리튬 공급 글로벌 리더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향후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공급이 증가하는 큰 수혜가 예상됩니다. 칠레와 네바다에 있는 자체 자산과 호주에 있는 두 개의 합작 투자에서 리튬을 생산하는데 칠레 사업장은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리튬 공급원 중 하나라고 합니다. 현재 주가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지만 향후 성장 가능성을 감안해 지금도 관심을 가져봐야 할 종목이고요. 리벤트는 LG화학의 리튬 공급 업체로 2020년 3분기 실적 발표에서 테슬라와 더욱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향후 테슬라에 제공하는 공급량이 더욱 확대할 것이라는 발표를 했는데요. 테슬라가 2030년까지 연간 2천만 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리튬 산업이 8배나 더 성장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이런 기대 심리로 인해 좀 고평가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리튬 수요를 충족시키는 고성능 리튬 화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수용성, 명성 및 노하우를 가진 몇 안 되는 기업입니다. 칠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로 통하는 지역에 채굴 시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QM은 세계 최대의 리튬 채굴 업체로 소금물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이 매우 낮다고 하네요. 칠레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 리튬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칠레 사막의 높은 증발률로부터 큰 지리적 혜택을 받고 있고요. 향후 3년 동안 연간 매출은 18% 증가할 것으로 주당 1.7달러 수익 예상 전망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저평가 유망 전기차 배터리 리튬 니켈 생산 기업들 좀 살펴봤는데요. 관심이 가시는 기업이 있으셨나 궁금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리튬 아메리카에 가장 관심이 가는데요. 주가가 낮지만 최근 많이 올라서 전반적으로 지금 다 관심이 가는 기업들이라 와치리스트에 넣어두고 지켜보면서 어느 기업이 더 좋은지 비교를 더 해보려고 합니다. 주말까지 남은 며칠도 힘내시고 일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